김효성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은퇴했고요. 나이는 67살입니다. 제가 워너브라더스를 만들었고 또 거기서 운영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작년 초에 이제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시간 허락해준 우리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듣고 조금이나마 영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영화를 접하게 된다면은 그걸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뭐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한 31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서 괜찮은 정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강의를 제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죠? 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거를 저기 팩트시트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인구도 있고, 뭐 GDP도 있고, 뭐 이코노믹 그로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실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어드미션 포 캐피탈이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드미션 포 캐피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몇 번의 영화를 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2018년도에는 4.18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은 뭐 5,160만 명이니까 4.18이면 뭐 한 2억 명 좀 넘게 보겠죠. 네. 이 수치가 여러분들은 그냥 4.18 이렇게 그냥 단순 수치로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영화라는 거는 뭐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좋은 영화들이 외국도 나가고 외국의 좋은 영화가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고 하는 지금 뭐 전 세계가 영화로 봐서는 통합이 이미 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인데 이 수치가 세계 넘버 1입니다. 2등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유럽 국가들인데 유럽 국가들이 대충 한 3.1에서 3.5의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국민들이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 숫자가 5, 6 이렇게 되도록 젊으신 분들이 좀 더 영화를 많이 봐주셔가지고 좀 더 큰 시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31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 인터내셔널 마켓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65개국의 지사가 있어요. 65개국의 지사가 있는데 그럼 한국은 몇 등이나 하느냐 1년 통계치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통계 수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워너브라더스라는 회사를 말씀드리는 거지 코리아 인더스트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코리아가 워너브라더스 인터내셔널에서 몇 등을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 90년도인데요. 90년도에는 한 20등 가까이 정도 했어요. 20등. 그러니까 미미하죠. 아주 미미.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냐면 2000년도, 그러니까 1999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CGV라는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한국 시장 그 익스펜션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때는 막 더블, 트리플 이렇게 오르다 막 10배까지 커졌어요. 시장이, 한국 시장이.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자료를 갖고, 2010년도부터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한 13등쯤 했어요. 13등. 그러다가 2011, 12, 13, 14 쭉 오면서 제일 잘할 때는 몇 등까지 올라갔냐면은 3등까지 올라갔어요. 3등이라는 의미는 그 북미 시장,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그 나머지 시장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잘할 때 3등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도 퇴사하기 전까지 그때는 몇 등까지 했냐면 한 6등, 5등, 6등, 뭐 좀 떨어지면 한 7등. 그래서 전 세계의 마켓에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는 한 6등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체 마켓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도 한 10등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는 6등을 했는데, 왜 저 마켓은 저기 한 10등 정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거꾸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에서는 퍼포먼스가 그만큼 좋았고, 상대적으로 한국 영화를 포함한 인더스트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윅포인트라고 하는 걸 우리 영화 하는 사람들끼리는 얘기하는데, 그 입장 요금이 너무 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돈 많이 내고 영화 보신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내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그 1인당 평균적으로 내는 티켓 요금이 2018년 기준으로 한 8,000원이 채 안 돼요. 8,000원. 여러분들은 뭐 12,000원, 15,000원 낸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조조 보러 가면 4,000원에도 내고, 또 서울은 조금 지방보다 한 1, 2,000원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네이션와이드,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한 9,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9,000원,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9,000원이 다 누가 갖느냐 그러면은, 그 누가 가질 것 같습니까? 9,000원을 다 어느 한 사람이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000원 중에서 우선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그 문해지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라에 일조하시는 건데, 그 입장 요금에서 3%는 의무적으로 문해지능기금이라고 가져갑니다. 그 3% 가져가고 나서 또 10%를 부가세로 또 띄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9,000원을 받아봐야 저 극장이랑 이제 영화사랑 나눈 돈의 액수는 한 8,000원이 채 안 돼요. 그 8,000원을 갖고 극장과 영화사가 5대5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한 4,000원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타임에 티켓 요금이 뭐 몇 년 전이지만 2,500엔. 2,500엔이니까 뭐 25,000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환율 이전했을 때 25,000원이라고 얘기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불. 그리고 유럽은 한 30유로에서 40유로까지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로는 엄청나게 많은데 요금이 벌써 한 3배? 유럽이랑 비교하고 미국이랑 비교하면 2배, 3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의 파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감독들, 좋은 제작자들, 좋은 배우들이 많은데 시장 자체는 그렇게 돈으로 봐서는 크지 않은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 요금이 조금 오른다 그러면은 싫어하실 텐데, 영화 좋아하시면은
조금 올라도 괜찮다 하고 생각하고 좀 영화를 좀 잘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외화와 방화 과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릴리즈가 되면은, 상영이 되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뭐 49.9대 50.1 뭐 이렇게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50대 50. 한국 영화, 외국 영화의 비율은 50대 50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서 그 숫자들이 토탈 필름 릴리즈라고 상영된 영화가 총 몇 개냐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이제 뭐 한국 영화가 454개 뭐 이렇게 2018년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국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비즈니스를 할 만한 영화가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한국 영화가 1년에 그 스크린에, 우선 스크린 얘기를 제가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크린 얘기 잠깐만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극장이 있는 지역, 사이트라 그러는데, 사이트가 500개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수는 3,000개 돼요. 3,000개. 그래서 그 평균 한 사이트당 스크린이 6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3,000개인데 사이트는 500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흥행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그 영화당 스크린 수가 몇 개나 돼야 그래도 비즈니스가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한 500개는 가져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화인 경우에 스크린을 500개 이상 확보하는 영화는 한 80개 정도 돼요. 그리고 방화인 경우에는 스크린을 500개 이상 확보하는 영화가 한 70개. 그래서 1년에 그 500사이트에 3,000개 스크린에 걸리는 영화들을 액츄얼하게 보면은 한 150개에서 160개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외화가 항상 한 10개 정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외화가 75개 그러면은, 85개 그러면은 그 방화가 한 75개, 국산 영화가 75개.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차이인데, 비즈니스 상으로 봤을 때는 금액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은 많이들 활성화돼 가지고 국산 영화들도 뭐 3D도 하고 또 IMAX도 하면서 요금이 좀 올랐지만, 그래도 외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3D랑 IMAX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포션이 조금 높아요. 외화들이.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은 뭐 한 1% 차이? 이게 외화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가지고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숫자를 보지 마시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1년에 외화는 한 80개, 그리고 국산 영화는 70개 정도가 500개 이상의 스크린을 갖고 상영을 한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보시면은 큰 착오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아까 첫 번째 차트에서 보셨듯이 한 2억 명이 보잖아요. 2억 명. 우리가 2억 명이 보는데, 2억 명이 보면은 그냥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2조가 돼요. 2조가 되는데, 그 2조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원예지원금이 포함돼서 돈을 극장과 이 영화사가 나눌 때는 반반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극장과 영화사가 반반 나누면 한 8,500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 영화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산 영화도 있고 외화도 있고, 그러니까 또 국산 영화를 8,500억을 가지고 와서 나눴을 때
또 그것도 반으로 나눠져요. 아까 숫자 보셨잖아요. 반으로 나눠진다고. 그 외화랑 국산 영화가. 그러면 이제 각각이 한 4,200억, 4,3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70개 정도 상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70개가 제작비가 얼마냐? 그럼 지금은 평균적으로 국산 영화 제작비가 100억이 듭니다. 100억. 그럼 70개가 100억이면은 7천억이 되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한 3천억이 미친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애국자들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영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강하든지 돈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산 영화가 살아나려면은 요금이 좀 2배로 올라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갖고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극장 요금 얼마죠? 라고 이제 했을 때, 인더스트리 티켓, 에버리지 티켓 프라이스가 2018년도에 8,265원이에요. 여기는 이 부가세랑 문화진흥금이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근데 워너브라더스 액츄얼 프라이스는 얼마냐? 왜? 워너브라더스는 그 IMAX도 있고 3D도 있고 하는 바람에 한 300원 정도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 금액이 진짜 어느 정도 돼야 이 아까 말한 우리 한국의 제작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정도가 되려면은 저 금액이 아마 한 15,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람이 그런 거죠. 욕을 좀 먹더라도 극장 요금이 좀 현실화 돼 가지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영화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이 영화 티켓 프라이스는 항상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뭐 간단한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은 마케팅을 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려면은 시장이 어떤지는 좀 아셔야 뭐 마케팅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우선 시장을 좀 아셔야. 그리고 그 돈이 뭐 1,000만 관객이 들었다 그러면은 1,000억이 생겼는데 그 1,000억을 혼자 다 갔느냐?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장을 알라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길게 드렸으니까 그건 좀 양해하시고, 요거는 우리나라 상영관들의 점유율이 어떠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CGV, 메가박스, 롯데, 뭐 구분하실 수 있겠죠? 파란색이 CGV고 그 밑에 표시가 있으니까, CGV가 이게 단연코 50% 항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29%, 메가박스가 19%, 나머지가 한 3%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불변입니다. 이거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시작한 지 한 10년 됐는데 불변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 롯데가 추격을 하려고 꽤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그거에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또 CGV의 주인이 바뀔지, 롯데의 주인이 바뀔지, 메가박스의 주인이 바뀔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존치한다는 가정하려면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저기 아까 그 사이트 얘기 제가 했죠. 사이트 500개, 503개 그리고 스크린이 3100개. 그래서 이게 이 액츄얼한 숫자니까. 근데 이거는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그 어떤 극장들은 뭐 14관, 15관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막 5관 정도는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좀 바뀐다고 그렇게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기 마케팅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액츄얼하게 스pen딩 한 거를 자료로 해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워너 브라더스의 컨섬션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또 인더스트리 컨섬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2015년만 해도 그 뭐 디지털 쪽에는 그 뭐 돈은 집행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특이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 주로 이 텔레비전, TV 커머셜을 많이 했어요. 근데 TV 커머셜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서 2019년도에는 이제 사이가 좁혀지다가 2020년도에는 크로스가 됐어요. 이제 디지털이 뭐 TV를 눌렀습니다. TV가 왜 그만큼 영향력을 잃었느냐라고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뭐 손바닥 안에 있는 TV가 그 집에 있는 TV보다는 훨씬 더 재밌다는 인식들이 있고, 또 그 TV의 중간 광고 효과가 뭐 TV 스테이션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광고를 더함으로 인해서 좀 더 광고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저같이 영화하는 사람들은 이게 영화는 2시간을 쭉 그냥 보잖아요. 중간에 광고 없이. 근데 뭔가를 보다가 가운데 이렇게 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거부감을 주니까 아주 재미있는 프로 아닌 다음에는 TV를 좀 멀리하는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뭐 제가 무슨 뭐 서베이를 하거나 뭐 이래서 얻어낸 결론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랑 한참 회의하고 할 때 우리가 왜 디지털 숫자를 늘리고 TV를 줄여야 되는지 당위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 디베이트 상에서 나오는 결론들이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TV도 그 눈앞에 이익보다는 대중들을 좀 더 생각하고 하는 쪽으로 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서, 돈보다는 공공재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이 차이가 뭐 지금은 2020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45대 50, 55대 45 이렇게 떨어졌는데, 좀 지나면은 뭐 85대 15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오히려 소탐 대실이라고 조그만 거 좀 얻겠다고 하다가 큰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은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여쭤보시고 그분들한테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TV, 미디어, 뭐 PC,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부 다 디지털로 다 옮겨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액츄얼하게 우리가 이제 썼던 거를 이제 2020년, 2021년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하는 자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이 상태를 만들 때는 팬데믹이라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헝클어졌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볼 때 그다지 크게 맞는 자료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했던 영화들 이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인터스텔라. 이 영화 상당히 재미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너무 재미없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 제너럴 매니저를 하니까 이제 항상 영화를 개봉하기 뭐 빠르면 한 1년 전, 뭐 늦으면 한 최소한 6개월 전엔 영화를 봐요. 그래서 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이제 보러 제가 갔습니다. 여기도 바쁜데 꼭 그 놀란 감독이 절대 자기 영화 필름을 개봉하기 전에 잘 안 줘요. 그래서 제 있던 회사에 스크리닝 룸이 꽤 좋은 게 있었는데도 꼭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놀란 감독의 시사실에 가서 제가 봐야 돼요. 그래서 갔는데요. 제가 6시인가 5시에 떨어지는 LA에 5시에 떨어지는 비행기를 타고 LA에 가서 이 스크리닝 룸까지 스크리닝이 이제 9시에 시작하는데 저녁을 허겁지겁 먹고 9시에 이제 스크리닝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저랑 그 미국에 있는 친구랑 둘이 가서 영화를 봤어요. 제가 5시에 도착하고 밥 먹고 9시에 영화를 보라 했는데 영화가 보이겠습니까? 네? 저 잤어요, 그냥. 2시간 50분을 거의 한 1시간 좀 본 것 같아요. 1시간 50분은 그냥 잔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제작자며 감독이며 그래도 한국에서 저 영화 보러 와가지고 한국에서 얼마나 할 수 있냐?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잤다 그럴 수도 없고 갑갑하더라고요. 아주 갑갑했어요. 너무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영어를 월등히 잘해서 이 회사 사장을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냥 뭐 비즈니스 감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사장을 했지 영어를 잘해서 사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 시작서부터 끝에까지 마지막 장면까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밤 12시가 가까이 됐는데 제 얘기를 들으려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졸려서 잘 모르겠으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나오는데 같이 본 미국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다 본 것 같아요. 저는 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영화 어떠냐?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하는 말이 계속 고개를 저으면서 자기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얘기는 뭐냐?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어떤 점이 좋으냐라고 물어봤는데도 그것도 대답 못하고 한 번 더 보고 얘기하자 그러는데 나는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좀 들은 얘기를 갖고 어떻게 얘기해 볼까 했는데 뭐 모르겠다는 얘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만 더 봐야만 하겠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위기가 왔는데 왜? 이 놀란 감독이 저랑 개인적으로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이 놀란 영화가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아주 잘 돼요. 굉장히 잘 됐어요. 뭐 인셉션이니 뭐 배트맨 리턴 뭐 하는 영화마다 잘 되고 잘 되는 감독이라 한국에서 잘 되니까 제 얘기를 굉장히 기다린 거예요, 이제. 근데 들려줄 얘기가 없는 거죠. 1시간 50분 잤지. 또 물어보니까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하면은 무조건 뭐 광고를 잘해서 뭐 이래서 마케팅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말에서 아주 크게 힌트를 얻은 게, 우리는 무기가 있거든요. 무기가 뭡니까? 자막이에요, 자막. 이게 원어민도 잘 이해 못하는 영어 버전이 아닌 우린 자막을 치기 때문에 그 자막으로 관객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때 자막, 이 영화는 제가 그렇게 재미없는데 한 1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자막이 무척 중요했어요, 저희한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말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해서 그 자막을 쳤다면은, 여러분들 중에 2시간 50분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중간쯤 보다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막이라는 멋진 툴이 저희한테 있어가지고, 그 자막을 갖고 굉장히 순화했어요. 뭐, 뜻을 변형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순화시키는 그 내용들을 만들려고 그 번역가를, 그때 우리가 보통 번역가 1명, 2명 뭐 이렇게 쓰는데 한 3사람쯤 뭐 교차해가지고 그 좋게 번역된 거,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것들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저는 번역본을 보고도 어려웠어요, 솔직히. 나중에도. 그렇지만 거기서 강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저 아버지와 딸, 그 시대가 역전된 아버지와 딸의 그 대화,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사람들의 감성을 좀 울린다든지 사람들이 좀 더 느낄 수 있게끔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난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논란이란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유일하게 해외 감독 중에 팬덤이 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측할 때 한 60만? 그냥 논란이, 죄송합니다, 발로 만들어도 한 60만은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원이 한 60만 명이 돼요. 그래서 60만 명한테 우선 보고 60만 명이 좋다는 얘기를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어떤 마케팅을 좀 했냐면은 좀 건방진 마케팅을 좀 했어요. 이거 보고 나와서 어렵다 그러면은 그 논란 팬이 아니다.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 매체나 미디어 쪽에 그렇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바이럴을 한 거죠. 일종의 바이럴.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개봉을 할 때 한 190만 정도 들었어요. 근데 숫자가 첫날 개봉하는 거에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쭉 들었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 다시 잘된 영화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데, 이 영화는 조금씩 많이 든 건 아니고, 천만 관객이 들었는데 처음 시작을 한 190만으로 한다 그러면 1000만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 왜 그러냐면은 평균이 개봉주와 끝날 때까지 평균이 50대 50이에요. 개봉주에 50만 들었다 그러면 100만 드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도 190만 들어서 한 300만에서 한 350만 정도 들겠다,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이게 좀 건방진 마케팅과 좀 사람들의 입선전과 또 자막이 괜찮아서 그 인기를 굉장히 끌었던 것 같아요. 아까 거기서 말을 제가 하나 빠뜨리고 넘어간 게, 그 다음날 아침에 논란이 꼭 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얘기가 한국은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할 수가 없잖아. 거기서 네 영화 한국에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잘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 세계에 다 퍼뜨린 거예요. 한국 매니저가 와서 봤는데 한국은 잘 될 거라 그러니까 니네들도 잘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매니저들 사이에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야, 너 뭐라 그랬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얘기 맞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2시간 50분짜리로 최초로 그 1000만 관객이 된 영화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1000만 된 영화가 국산 영화가 한 22개, 외화가 8개 정도 되는데 그 8개 중에 하나가 인터스텔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방진 마케팅과 또 건방진 마케팅 바이럴과 또 팬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영화를 아주 멋지게 성공해낸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일단 저렇게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 영화가 전 세계에서 2등을 했어요. 이 1등은 어디가 했냐면은 영국에 했습니다. 이 놀란이라는 사람이 원래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놀란 영화가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원수로는 이겼어요. 돈으로는 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티켓 프라이스가 30유로예요. 우리는 뭐 한 8유로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2등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서 제일 먼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턴이라는 영화는 왜 제가 이렇게 끄집어냈냐 하면은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릴리스 테리토리들 중에. 그래서 낸시 마이어 이 감독이 저한테 감사 편지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뭐 감사 편지를 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 눈에 확 띄게 재밌었던 건 아닌데, 저희가 했던 마케팅은 좀 차별화되게 했어요. 어떤 차별화를 했냐면은, 뭐 이제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서 뭐 뻔한 스토리 같지 않아요? 뭐 70 먹은 노인이 이렇게 포스터를 보시면은 뭐 저 회사 들어가서 뭐 잘해야 됐다는 그런 뻔한 스토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인턴, 요때 그 2015년도 요 당시에 그 시니어 인턴 제도들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이 영화를 접하고 나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타겟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시니어 인턴들이 타겟이냐, 아니면은 또 뭐 젊은 오피스 레이디들이 타겟이냐, 뭐 이 타겟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타겟 얘기를 하다가 타겟에 대한 결론은 못 내렸어요, 그때. 그러면서 뭘 했냐 하면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젊은 세대들한테,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세대들한테 어떤 어프로치를 했냐면은 티켓 사서 엄마 아버지 드려라. 뭐 그걸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그런 뉘앙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 젊은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티켓 사가지고 엄마 아빠 드려라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정도의 그런 그 방식으로 이제 그 마케팅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은근히 잘 알려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났냐면은 티켓을 사서 드려라 그랬더니 티켓을 2장만 사서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뭐 결혼한 사람들은 뭐 부부랑 또 자기 엄마 아버지 또 장인 장모 뭐 이래가지고 이런 가족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영화가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를 많이 보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영화니까 맨날 하던 식으로 뭐 그냥 뭐 TV에 얼마 광고하고 또 아니면은 뭐 디지털에 얼마 광고하고 뭐 그냥 뭐 카피나 하나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타겟팅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컨셉에 맞는 타겟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하나 들어가서 찾아내야지, 그냥 이 영화는 이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영화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생각나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는 영화고,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라 2004년도니까 이 영어 원제명이 Something Gotta Give라는 뭐 그런 좀 어려운 거예요.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영화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제목을 갖고 그대로 쓰면은 우선 관객들이 좀 어려운 제목이 나오면은 관객들은 한 발 뒤로 물렀습니다. 절대 더 알아보려고 앞으로 가지 않아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포기해요. 안 봐도 될 영화로. 그래서 이 영화는 마케팅을 제목 갖고 했어요. 제목. 이 제목을 지으려고 한 석 달 동안 한 1000개? 1000개 정도의 제목을 갖고 싸움을 했던 영화라서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영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대변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 그래서 영화 마케팅에는 왜 하라 그래서 오로지 그 오리지널 타이틀을 그대로 써야만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신 분들 있어요? 아무도 없죠. 네, 오래됐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영화 무척 재밌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제가 좀 창피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배우도 몇 명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우주에서 그냥 여자 주인공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영화인데 저는 진짜 하기가 싫었어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라고, 이제 이 감독은 굉장히 열정적인 감독인데 그 열정을 이상하게 표출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하기가 싫었어요, 이 영화를.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관객분들의 성향은 좀 으쌰으쌰하고 좀 뭐 부시고 좀 더 화끈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화끈한 것도 없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없고 뭐 셀링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관객들이 좋아하는 셀링 포인트가 하나도. 그런데 우리 그 직원한테 상을 줬는데 그 직원이 이제 역발상을 해내는 거예요. 거꾸로. 조용하니까 너무 좋지 않냐, 이게. 너무 시끄러운 거에 지친 관객들을 조용한 걸로 한번 몰아보자. 조용한 마케팅, 이제. 아주 조용한 영화. 이 영화가 지금 330만이 들었거든요. 330만이면 간단하게 돈으로 따져서 한 110억 정도 벌었어요. 근데 돈은 제가 3억을 썼죠, 3억을. 보통 300만 정도 드는 영화의 캐파를 가지면 한 20억 정도는 항상 쓰는데 이 영화는 3억을 썼어요,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케팅도 그다지 크게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에게 그 영화로 조용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근한 마케팅이 성공을 했는지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나 좋아하는 이유를 나중에 제가 너무 이 영화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한 걸 못 맞춰서 굉장히 좀 창피해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굉장히 우리나라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정중동이라고 좀 사회가 시끄러울 때 또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봐줘야 되니까 사회가 시끄러울 때 이런 영화들도 될 수 있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보여진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커.
와, 이 영화 진짜 무서운 영화입니다. 저 보다가 눈을 몇 번 감았어요. 저 영화를 내가 여기에 소개를 할까? 대한민국에 해도 욕을 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영화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더라. 호불호가 아주 흑백이 굉장히 아주 까만 사람은 아주 까맣고 하얀 사람은 아주 하얗고 가운데 색깔이 없었어요. 이 영화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가운데 색깔로 맞추려고 자꾸 노력을 했어요. 왜? 그래도 너무 튀거나 또 너무 내려오거나 이 극단적인 거를 어떻게 해서 가운데로 몰라 그랬는데 가운데로 몰았으면 굉장히 잘못된 마케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단으로 갔어요. 이제 보고들 깜짝 놀랄 것이다. 뭐. 이런 영화들, 뭐 관객들의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어떤 영화들은 그 중간을 맞춰줘야 되고 어떤 영화들은 중간에서 한 10%좀 왼쪽으로 가고 어느 거는 10%좀 오른쪽으로 하고 이런 거를 조정을 잘하는 게 마케팅인데 이 영화는 중간 조정이 뭐 전혀 필요가 없는 영화예요. 만약 중간 조정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보려고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진짜 극단, 뭐 탑이든지 바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고 해야지. 그래서 성공한 예예요. 극단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런 영화도 있다.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뭐 이런 영화 이렇게 마케팅을 한 영화라서 굉장히 저는 제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항상 마케팅을 하지만 그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이 중간을 항상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실패와 성공과의 그 중간이면 뭐 욕은 안 먹겠지 하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실패할 거면 실패하고 성공할 거면 성공하자라는 그런 가르침을 준 거죠.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케팅으로 좋은 성과를 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525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저링. 요게 그 한국에서 상영됐던 이전의 공포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입니다. 226만 들었어요. 이게 보통 그 한국에서 영화를 하게 되면은 공포영화를 하게 되면은 암만 잘 된 영화도 그 40만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공포영화는 그 사람들만 본다. 매니아들만 본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영화를 갖고 뭐 여름 되면 항상 뭐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공포영화 만들고 공포영화 외국에서 수입하고 해가지고 공포영화를 트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항상 40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저도 무서운 영화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공포영화 저 한번 할 때마다 그 직원들한테 먼저 보라 그러고 무서운 장면이 나올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나가 있으려고. 그래서 지금 무서운 영화 잘 못 보기 때문에 이 영화도 진짜 무서워서 안 보려고 그랬는데 뭐 할 수 없이 이때는 진짜 뭔가 우리가 챌린지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공포영화는 계속 만들었어요.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매년 공포영화를 만드니까 공포영화를 만드는데 항상 뭐 20만, 30만, 40만 20만, 30만, 40만 매년 이러니까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게 어떤 걸 대입시켰냐 하면은 좀 영화는 코믹이 아니더라도 마케팅을 좀 코믹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 카피 보시면은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고 이제 카피를 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영화예요. 무서운 영화인데 무서운 장면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 영화에 관심은 있지만 저같이 무서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도전하는 거를 이제 꺼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럼 코믹스러운 마케팅을 한 거예요.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로. 근데 이게 그 용기가 없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 또 공포 영화를 난 진짜 싫은데 진짜 무서운 장면이 없다니까 한번 보자. 근데 어떤 무서움이냐 하는 그 말들이 회자되게끔 이제 마케팅을 하는, 바이럴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역사적으로 100만도 넘었고 226만이라는 그 숫자를 동원한 최초의 넘버원 공포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도 그 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서 그 공포 영화는 항상 40만씩 보니까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좀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챌린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매드맥스. 이 카피는 지면서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그 2015년도 그 사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는데, 그때 사회 상황이 딱 이 카피랑 너무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때 희망 없이 사는 젊은 세대들. 그래서 미친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 카피를 질 때 좀 도발적이었지만 그 사회상을 얘기할 때 그 사회적인 현실, 그 사회적인 현실을 한번 담아보자. 이 영화랑 뭐 그렇게 크게 맞는 카피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 뭐 자동차 최이싱 하는 영화인데 보신 분 계세요? 예? 영화들 안 보시나 봐. 그 자동차 최이싱 하는 영화인데, 이 카피랑은 전혀 좀 맞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2015년 5월 달에 그 젊은, 좀 돌아서 얘기하면은 그 영화 관객들 분포를 보면은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가 30대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45% 정도를 봐요. 30대까지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40에서 50 사이가 한 15%. 그 50에서 60 사이가 제가 처음 비즈니스 할 때는 40살부터 영화를 안 보는 시대였어요. 1990년도는. 근데 지금은 이제 50대도 보고 60대까지도 그 퍼센테이지에 좀 잡혀요. 70대까지도 지금.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 45%, 50% 되는 그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피랑 좋았던 것이 예고편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그 극장에서 예고편을 이렇게 틀면은 보통 지금은 이제 예고편이 많이 돌아가 봐야 한 30초 돌아가요. 30초. 스팟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극장에서 이제 광고를 돌리다 보니까 그 광고 수입을 위해서 그 옛날 같이 보통 예고편은 기본이 2분 30초예요. 2분 30초 동안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30초로 축소를 해가지고 돌리는데 그 30초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그 예고편을 상영관에 가서 우리가 예고편 틀어놓고 이제 그 예고편의 반응이 어떤지 이제 같이 보거든요. 관객분들이랑. 그러면 관객분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저거 뭐야? 그래서 저 카피와 예고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영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영화도 워너브라더스 인터내셔널에서 한국이 1등 했습니다.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한국 관객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감독이 편지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이 항상 그 기존의 틀 속에서 자꾸 영화 마케팅은 특히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그 틀 속에서 하면은 하나도 이렇게 맞아지는 게 없어요. 그 영화 마케팅을 오래 해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 틀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서 좀 더 딴 걸 끌어오고, 또 틀 속에 있던 걸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보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내야지, 그렇지 않고는 영화 마케팅은 그냥 밋밋하게 하면은 그 감흥들이 없기 때문에 관객들한테서 선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부가 마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말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똑한 마부는 말을 때리는데, 똑똑하지 못한 마부는 마차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영화 마케팅에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말에다 채찍질을 해야 말이 달려나가지, 그 마차에다 채찍질 해봐야 말이 달려나가지가 않아요. 뭘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형태 그대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형시켜 가지고 사람들한테 눈길을 한 번 더 받고, 사람들 귀에 어떻게 한 번 더 뇌리에 박혀서 내 영화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은 마차를 때리는 마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마케팅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거를 그냥 가볍게 좀 알아주시고, 나중에라도 영화 마케팅을 하실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그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 하려고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이게 탐 크루즈 나왔던 영화예요. 1994년도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저걸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탐 아저씨가 첫 번째로 한국에 오게 만든 영화가 저 영화예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아주 되게 고생시키고 가서 재밌어서 한번 제가 이 영화를, 저 영화를 갖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영화 마케팅을 하면서 그 셀럽을 데리고 온 영화가 최초예요. 94년도에. 최초고, 또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별로. 그러다 한 98년 이후부터 이제 좀 셀럽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올 때, 우린 그 셀럽 그러면 할리우드 배우가 오면 왔지, 뭐 어쩔 거라고 뭐 이랬는데, 그게 규모가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달랐어요. 일단 저 배우만 오는 줄 알았더니, 자기 자가용 비행기에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싣고 온 거예요. 한 10대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대 명이. 물론 나중에 이제 스케줄 받고 했을 때 10대 명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우린 필요한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는데 15명이 들어온 거예요, 15명이. 그럼 그때 저희 직원이 6명이었어요. 6명. 6명인데 마케팅에 특화된 직원은 2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뭐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하고 뭐 세일즈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15명 테이크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에이전트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에이전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해야 돼요. 그 6명이 15명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 탐 크루즈가 그때 그 탑건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탑건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하루 이제 한 반나절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 하고,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팬텀을 타고 싶대요.
그 F-16을 타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 자기 면허증도 땄고, 그 면허증이라 그런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듣기로는 라이센스도 있고 비행기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팬텀을 한번 태워주라 그러더라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태워줬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팬텀을 타고 간 사람이에요, 사람. 어떻게 태워줬느냐? 뭐 한국 팬텀을 타진 않았어요. 미군 팬텀을 탔는데 F-16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무모한 도전이 있죠. 무모한 도전. 맨 땅에 헤딩 이런 거.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대사를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너 누구냐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다 이랬더니 대사는 바꿔주지 않고 대사 비서실을 연결해 줄 테니까 비서랑 얘기해라. 비서한테 탐 크루즈가 한국에 온 건 아느냐 그랬더니 그건 얘기 들어서 안다. 탐 크루즈가 비행기를 타고 싶단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웃는 이유가 나는 가소롭다 그렇게 생각한 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태워주지. 해보지 뭐. 못할 거 뭐 있어. 그래서 대사관에서 저한테 여러분이 아는 미8군 사령관 부속실로 전화를 연결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부속실에서 오케이, 태워줘. 이게 말이,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난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미국 가서 뭐 괜찮은 셀럽이 돼가지고 미국 가서 여기서 뭐 로켓 태워주랑 똑같은 94년도는 그런 상황이었어,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딪혀봐야 돼, 부딪혀봐야 돼. 그냥 넉넉히 무조건 안 돼. 그 됐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니까 그거 됐구나 이러지만 저는 그 팬텀을 타고 싶다는 얘기 들을 때 이건 바보 아니야 그랬어요. 여기 어디라고 네가 와서 팬텀을 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니까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같이 이제 뭔가 마케팅을 할 일이 있을 때 이런 황당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저는 대사관이라는 방법을 제일 먼저 찾았고 대사관에서 이제 미8군에 연결해 줬고 해서 아주 원더풀한 결론이 나왔지만 그렇게 찾아보니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타이틀인데 밀정. 저희가 첫 번째로 제작한 영화였어요. 워너브라더스에서 11편을 했습니다. 제작을 11편을 했는데 밀정이랑 다른 타이틀 제목 말씀드릴게요. 마녀. 그 두 타이틀만 돈을 벌고 9 타이틀은 망했습니다. 확률이 20% 미만이라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한국 영화는. 근데 그 손해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11편 중에 그래도 잘했다고 제 나름대로 으쌰으쌰 해서 돈을 많이 번 영화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나머지 9 타이틀의 성적을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 영화들 참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도 좀 잘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요금이 좀 올라가지고 그 손해를 좀 줄여야 좀 더 양질의 영화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아카데미상도 받고 아카데미 조연상도 받고 하는 그 풍토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오랜 동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관객들이 좀 더 서포티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장 요금이 좀 오른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댓글 좀 남기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질문하면은 제가 아는 것만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강연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영화를 수만 편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영화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영화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저는 뭐 아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좋은 영화의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뭐 제가 그냥 돈 많이 버는 영화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제일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갖고 제가 말씀드릴 때 400편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남의 영화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영화를 골라내라 그러면 저는 고를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안 보는 영화에도 시선을 돌려서 볼 수 있는 아량을 좀 가져야 되는 게 관객들의 의무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편식이라 그러죠, 편식. 나는 뭐 멜로만 볼 거야. 나는 액션만 볼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진짜 영화 하나 만들어지려면은 보통 제 기억으로, 제 경험으로 아마 짧아도 3년이 걸려요. 3년.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만들어내는 게 영화예요. 암만 작은 영화도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었다. 뭐 요새 뭐 광고 보면은 아이폰으로 뭐 영화 찍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상영관에서 그런 걸리는 영화 500개 스크린을 갖고 만든 영화들은 진짜 그 혼, 영, 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영화를 자꾸 만든 이유가 그 노력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그 노력에 대한 반대기법을 좀 얻고 싶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항상 모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경쟁자였고 영화를 배급하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였지만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혼과 영을 다해서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까 11편을 제작하셨는데 2편만 흥행을 했고 나머지 네. 9편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9편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중에서 좀 그나마 좀 애정이 있었던 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 영화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늦지막히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2016년도에 저 밀정이라는 거 시작했잖아요. 그럼 제가 26년을 근무하고 나서 챌린지를 한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한 타이틀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망한 영화로. 일랑입니다. 일랑. 일랑은 230억을 들여가지고 제 주머니에 20억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나머지 8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애정이 가는 거는 다 근데 아까 다른 이렇게 80까지 말고 다른 것도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보려고 네, 여쭤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네. 인랑이랑 영화는 사실 그때 허블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는데 저는 그 빨간 망토 소녀랑 그 늑대의 사랑이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꽂혀서 저는 굉장히 허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릴 질문은 아까 영화의 생존이 굉장히 어렵다 또는 양질의 영화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 티켓 가격 쪽으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산업이나 혹은 시스템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네, 굉장히 독립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런 주류 제작사보다는 이 독립 영화들이 양질의 영화가 나오는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CGV나 메가박스 여기 그 분포도를 보여주셨는데 독립 영화는 사실 그 기타에 속하는 3%의 영화관에서 생존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티켓 가격과 관객이 그런 인식보다는 사실 이 산업이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표님이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이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죠.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시장이 너무 작은데 지금 우리 시장이 너무 작아요. 2조라는 거는 우리가 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최소한 10조 정도 돼야 우리가 영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이 영화 그러면은 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영화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 판권 마켓이 있고 또 해외 판권 마켓이 있어요. 그런데 영화, 극장 비즈니스가 80%, BOD, 그리고 DVD, 뭐 이런 얘기하는 부가 판권 중에 BOD나 DVD를 하는 것이 한 15%. 그리고 TV 팔고, TV에 릴리즈 하는 거랑 하고, 해외. 우리 영화 지금 해외에 많이 상영되잖아요. 그 볼륨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영화가 해외에 팔려가지고 돈으로 회수되는 게 1%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티켓 값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 상태로 유지되고 하려면은 해외 판권료들이 굉장히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은 영화 극장 비즈니스, 그다음 BOD 비즈니스, 영화 비즈니스 했을 때 이 극장 비즈니스가 한 50 정도 되고 해외가 한 3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가 BOD 비즈니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 완벽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가분수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 1%를 30%로 늘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 부분의 노력을 10%만 하고 10% 정도로 타겟을 잡고 30%가 아니라 나머지는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티켓 프라이스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작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 70개가 개봉이 되면은 아까 100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7천억은 그냥 오토매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7천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가져올 때 얼마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4천억을 채 못 가져와요. 한국 영화가. 그럼 그냥 그 수치상으로 3천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판권료 이 자체도 젊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예요. 언어. 한국말로 액팅을 하고 영어로 자막을 치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영어 자막 치고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도 흥행을 하려면은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미국에서
영화를 개봉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자막 아주 싫어해요. 지금은 좀 그 K-드라마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많이들 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시아에 국한돼 가지고 그 북미나 큰 시장은 좀 이렇게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막이에요, 자막. 이 자막을 뭐 이제 뭐 구글 번역기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많으니까 자막도 어떤 식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쉽게 된다면은 또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겨내기 좀 어려운 챌린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적인 면으로 봤을 땐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산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안쓰러워요, 저는. 뭐 산업이라고 밖에서는 불러줘요.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영화 산업 이렇게 부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규모로 봤을 때 좀 작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영화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만 좋아해요. 그 옆에 계신 분을 한 명 한 명 포섭해야 돼. 간첩이 사람 포섭하듯이 그렇게 해야 그 독립영화가 활성화되지. 그걸 이 돈의 논리로 항상 보는 극장들한테 너희들도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팬덤을 형성해서 자꾸 한 명 한 명 한 명 늘려가는 작업을 관객끼리 해야지. 관객이 많이 오는데 그 영화를 안 해줄 극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문을 열어라 그러는데 열어놨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 하고 끊고 또 딴 영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현실적이지 않겠지만 자꾸 포섭을 하세요. 주위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야, 그 영화 진짜 좋다는데 그래서 한 10명만 해도 또 10명이 늘어나잖아요. 그 10명한테 또 해서 그 새끼 쳐서 또 다른 또 10명을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저변 확대는 관객들이 해줘야지 그냥 극장에서 열어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극장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뭐 이제 여담이지만 한국 영화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니 CGV니 만들다가 이제 포기하잖아요, 거의. 그 사람들이 되면은 그냥 인프라가 좋잖아요. 뭐 극장도 있겠다. 뭐 광고 홍보대 행사도 있겠다. 뭐 인프라가 엄청 좋은데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못한 이유가 그런 이유들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야 우리나라도 영화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의아를 수입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제가 그 밥벌이인데. 굉장히 많은 요소를 고려를 해요. 이게 뭐, 우리나라 외화 중에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영화들이 SF 액션, 뭐 이런 영화니까 그런 영화, 또 아니면 좋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니면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 또 아니면 진짜 잘 만들어진 영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하죠. 그리고 영화 하나 갖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해왔던 그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 3, 40가지? 이런 걸 제가 대입을 시켜요, 이제. 나름대로. 그건 뭐 책에 나와 있거나 누가 딴 사람이 알고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제 오랜 경험을 갖고 한 3, 40가지 그 팩트를 가지고 팩트대로 비교하고 뭐 해서 그 점수를 내죠, 점수. 이게 한 100만 들겠다. 200만 들겠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거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고맙습니다.